근데 그 상황 자체가 안 나와. 굉장히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엔 그렇게까지 못 넣고 있어요. 그리고 득점뿐만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왜 부진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부진한가? 자, 손흥민 선수 올 시즌 리그 16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습니다. 최근 5시즌의 동일한 시점과 비교했을 때 제일 안 좋은 기록이에요. 경기당 골로 비교해보면 올 시즌에 0.28골이거든요. 근데 이게 손 선수가 2010년 함부르크에서 처음으로 프로 데뷔했을 때 이후에 가장 안 좋은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득점뿐만 아니라 다른 스탯들도 좋지가 않아요. 경기당 어시스트가 0.16개거든요. 이거는 토트넘 데뷔 시즌 이후의 최악입니다. 그리고 드리블 성공 확률도 지난 5시즌간 54%에서 57% 사이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엔 무려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손흥민 여기 안아골절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부상 전부터 폼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통계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좋은 찬스가 오지 않는다. 자, 원래 손흥민 선수의 가장 놀라운 점이 뭐였나요? 골 전환율이 오지게 높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스가 몇 번 안 와도 그거를 무조건 넣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럴 수 있었던 게 그 몇 번 안 오는 찬스들이 굉장히 좋은 찬스들이었어요. 득점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찬스를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시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손 선수가 득점왕을 먹었던 지난 시즌에 슈팅을 때렸던 위치들, 그리고 요거는 이번 시즌에 손 선수가 슈팅 때린 위치들.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 슈팅들 중에 골로 이어진 자리, 거기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점의 색깔이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쉬운 찬스였다는 거고,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어려운 찬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즌 거 자세히 보자고요. 골 넣은 위치들을 보면 대부분 초록색에 가까워요. 이게 뭔 말이야? 쉬운 찬스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초록색에 가까운 찬스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넣기 어려운 찬스들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득점 숫자가 내려갈 수밖에요.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한테 왜 좋은 찬스들이 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살펴보자고요. 먼저 먹히는 토트넘. 자, 최근에 크펠전은 4대0 대승을 거뒀지만 그 이전까지 토트넘은 실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려 7경기에서 2점 이상씩 실점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10경기 연속으로 선제 실점을 했다는 겁니다. 미친 거지. 근데 선제골을 먹혔다는 그 사실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 자, 토트넘이 먼저 실점을 하게 되면 앞서고 있는 상대는 어떻게 할까요? 이기고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라인을 내려요.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토트넘은 뒤에서 천천히 빌드업하면서 페네트레이션, 상대 수비 블록을 뚫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토트넘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케인이 내려오지 않으면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뿌려줄 친구가 없는걸? 그래서 윙백들이 크로스 겁나 올리지만 대부분은 상대 빵댕이 맞고 나가는걸? 굉장히 답답하고 쌍욕이 막 나오는걸? 자, 아무튼 토트넘이 선제골을 먹히게 되면 손흥민 선수한테도 좋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라인 내리면 뒷공간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손 선수의 빠른 침투 능력, 날카로운 피니싱,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다, 손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상대가 지고 있으니까 급하겠죠. 공격 숫자 많이 두고 무리하게 라인 올리겠죠. 그러면 토트넘은 반대로 라인을 내려, 그리고 간헐적으로 넓은 뒷공간 활용해서 역습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대승했던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딱 그랬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터진 손흥민 선수의 골도 딱 그런 흐름 속에서 역습 상황에서 나왔고, 자, 손 선수가 올 시즌에 넣은 6골 중에 4골이 역습 상황에서 나왔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이런 상황에 강합니다.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안 나와. 굉장히 답답해요. 손흥민 집중 견제. 자, 이번 시즌에는 특히나 손 선수가 슈팅 때리려고 할 때 상대 선수들의 집중 견제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 알아. 언제 어디서나 양발로 득점 조질 수 있다는 것을.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상대 선수들이 특히나 파 포스트 쪽 각도를 틀어 막아요. 그러면 손 선수의 슈팅은 수비 맞고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안 맞게 하려고 더 멀리 감아버려. 그러면 또 빗나가는 거야. 감기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월클 반열로 올라가려면 예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니어 포스트로 꺾어 차는 거, 그런 슈팅을 조금 섞어줘야 됩니다. 제가 요 영상에서 음바페가 딱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이 친구가 파로 찰지 니어로 찰지 가늠이 안 돼. 생각해보면 옛날에 로벤의 가마차기도 거의 매크로 수준이었죠. 스페셜 영상만 보면 저 수비수들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이 당해. 근데 그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매번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손흥민 선수도 앞으로 그런 수싸움을 더 해가지고 집중 견제들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턴오버가 많은 이유. 자, 턴오버는 볼을 뺏기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손 선수의 턴오버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런가? 하고 최근 시즌들의 패스 성공률을 찾아
찾아봤습니다. 79, 76, 76.1 그리고 이번 시즌은 70%. 조금 낮아진 건 맞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선제골 넣고 내려앉으니까 좀 더 좁고 복잡한 상황에서 패스를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토트넘의 후방에 있는 선수들 중에 제대로 된 전진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뭔 얘기냐? 손 선수가 패스를 했는데 잘렸다. 그러면 이런 상황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하프 스페이스에서 손 선수가 볼을 받아서 돌아서 가지고 케인한테 패스 넣고 침투를 하는 거야. 근데 요 패스가 잘려. 자, 그런데 사실 요럴 때 손 선수가 그냥 측면에 페리시치한테 쉽게 줘도 됩니다. 그러면 뺏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무리해서 여기에 전진 패스를 넣는 이유? 뒤에서 패스 넣어줄 선수가 없어. 마냥 기다리면은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 선수가 무리하게 전진시키기 전의 상황을 보면 U자 빌드업만 한 3분 했어. U자 빌드업이 뭐예요? 그냥 뒤에서 의미 없이 돌리는 거야. 사이사이로 넣어줄 생각들을 안 해. 아니, 그럴 능력들이 없어요. 만약에 토트넘에 부스케츠나 토니 크로스가 있다? 손 선수 그렇게 무리 안 할걸요? 그렇게 안 해도 박스 안으로 좋은 볼들이 자꾸 가니까. 자, 여러분, 케인도 보면 지가 볼 잡았을 때 주변에 수비 두세 명 있는데 막 무리해가지고 우당탕탕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케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스 안으로 볼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케인처럼 힘이 막 좋아가지고 뺏기면 다시 뺏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세밀한 패스 워크를 자랑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뺏기는 빈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좀 다른 종류의 턴오버가 있습니다. 동료의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뺏기는 경우. 요거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손흥민 볼 터치가 길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한 시즌 만에 볼 터치가 더 길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볼 받을 때 왜 이렇게 뺏기냐?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의 패스 능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국뽕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여기 있고 상대 수비가 여기 있다. 그러면 상대 수비랑 먼 쪽 발에 패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토트넘 친구들은 그 반대로 줘. 가까운 쪽으로 줘. 그러니까 볼 받자마자 압박을 심하게 당해요. 아니면 어쩔 때는 패스를 너무 약하게 줘. 그러면 상대가 뒤에서 와가지고 챌린지하기 너무 좋거든. 뺏기는 거야. 아니면 패스가 너무 강할 때도 있고 막 통통 튈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 손 선수는 앞으로 뛰고 있는데 그 발밑에다 줘. 엇갈려. 자, 그리고 볼 받는 과정에서 뺏기는 거는 마스크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손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혔죠. 볼이 근처에 오면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인대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을 때도 뺏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마스크 영향이 있을 거야. 볼 소유 중엔 헤드업하고 주변시로 공을 봐야 되는데 이게 가려진다? 빡시지. 상대 압박도 빡신데. 그리고 크펠전에 제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상대 선수 중에 워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선수가 빡세게 수비한다고 뛰어가다가 손흥민 선수 여기를 치고 갔어. 근데 손 선수가 약간 놀란 것 같더라고요. 멈춰서서 통증이 있는지 막 확인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신경이 쓰이는 거죠. 페리시치와의 불협화음. 자,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6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5골이 페리시치랑 같이 뛰지 않을 때 나왔습니다. 이거 뭔가 있죠? 같이 뛸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동선이 겹칩니다. 자, 일단 손흥민 선수의 지난 시즌 히트맵과 올 시즌의 히트맵을 볼게요. 요쪽에 많이 머물죠? 간헐적으로 요 깊은 곳에 들어가고. 자, 그리고 올 시즌의 페리시치의 히트맵을 보면 요렇습니다. 손 선수 거랑 같이 보시면 요쪽쯤에 약간 두 선수의 동선이 겹쳐요. 굉장히 좁은 곳에 둘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말은 상대 수비도 요쪽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공간이 좁다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답답해. 자, 근데 재밌는 게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잘했잖아요. 그때 같이 호흡을 맞췄던 왼쪽 윙백 레길론의 지난 시즌 히트맵을 보면 요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 선수랑 별로 안 겹쳐요. 공간 배분이 잘 되는 느낌. 소니가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침범하지 않는 거죠. 나까지 들어가면 좁아지니까.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크펠 상대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때 페리시치의 히트맵을 보시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난 시즌의 레길론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뭔 얘기야? 손흥민 선수랑 페리시치랑 동선이 안 겹치니까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페리시치 적당히 올라가 이 새끼. 자, 그리고 페리시치가 너무 높게 올라가 버리면 손흥민 선수한테 수비 부담이 더 생깁니다. 시치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볼 뺏겨버리면 여기 뒷공간 커버 누가 할 거야? 손 선수도 최대한 빨리 내려와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수가 이런 수비 부담을 안고 뛴다? 불안해가지고 골 넣는데 어떻게 집중을 합니까?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가 공존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은 페리시치가 템포를 늦춘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 골 모음 영상 한번 다시 봐보세요. 역습 상황이든 측면 콤비네이션이든 크로스든 공격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다이나믹했습니다. 선수들 각각의 터치가 굉장히 적어서 탁탁탁탁 골! 이런 느낌. 토트넘은 원래 그럴 때 잘하잖아요. 근데 시치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속도와 간결한 마무리를 살릴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손 선수가 시치가 올려주는 그런 아리랑 크로스를 헤더로 받아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페리시치가 이쪽에서 드리블을 치면서 타이밍을 늦추면
되면 상대 수비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 그러면 그 옆에 서포트 해주러 간 손흥민 선수가 이 좁고 빽빽한 공간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속 서 있을 수 없잖아. 거기서 움직임 한 번 더 가져가면 시치가 드리블 편하게 하게끔 도와주는 더미 역할을 할 뿐이야. 그거 아니면 박스 바깥으로 밀려 나와서 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인지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상대 박스 안에서 볼을 터치한 횟수가 16-17 시즌 이후에 최저입니다. 이러니 골을 많이 넣을 수가 있을까요? 반면에 페리시치는 상대 박스에서의 터치를 지난 시즌 레길론보다 2배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부진한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경기 상황이나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 세트피스 킥이나 크로스 같은 것들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속도도 여전하고 민첩성도 지난 시즌이랑 뭐 다 비슷해요. 체력적인 부담이야 있겠죠. 6월달에 월드컵 준비한다고 A매치 4연전 할 때 1분도 안 쉬고 다 뛰었죠. 7월에 한국 등등에서 프리시즌 하면서 몸 빡세게 만들었죠. 중간에 여기 부상당해서 훈련 많이 못했죠. 그리고 월드컵 갔다 왔죠. 근데 그게 경기력 저하의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항상 그렇게 빡세게 뛰어왔어요. 힘이 붙여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 에이징 커브를 논할 때는 절대 아닙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멋지게 극복해냈죠. 오랜만에 골 넣어서 자신감 되찾았으니까 이제 또 막 넣을 겁니다. 전술적으로 동선 좀 정리하고 선제골 넣어가지고 선수비 후역습으로 가면 무조건 좋아질 거야. 어차피 아직 시즌이 반 넘게 남았거든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